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증시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지금 중국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2022년에 부동산 부문 붕괴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테이퍼링과 함께 2022년과 2023년에 금리를 대폭 인상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위 0.1%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 2021년 11월 4일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식시장에 진입하려는 분들께 잠시 멈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부동산 침체로 무너지고 있고 미국은 11월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아직 연준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내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은 우리의 예측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내년 미국과 글로벌 주가 대폭락과 함께 양털 깎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상투를 잡고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내년과 내후년까지 이어질 금리 인상 이후 주식시장이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연준이 미국 경제가 양적 완화의 완만한 축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했는데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가 새로운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금과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커창은 하방 압력의 범위나 원인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다음에 보여드릴 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방 압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원인은 부동산 부문의 침체 때문입니다. 그는 2019년에도 하방 압력이란 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수년 동안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고 회복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중국의 주택 부문이 중국의 GDP에 기여하는 정도를 표시해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리커창 총리가 2019년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했을 때 진짜 2022년에 하방 압력이 들어왔고 지금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주택 부문이 GDP에 기여하는 정도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2년도 중국의 GDP 성장률 예측치인데 최선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1.5%,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4% GDP 성장률이 예측되어 있습니다. 연준은 2021년 11월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발표한 통화정책 기조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2021년 11월 4일부터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을 0.1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전통적인 FOMC 성명서 외에도 통화정책의 다소 극적인 변화에 관한 이행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서 말한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즉 11월 중순부터 미 재무성 채권 매입 규모를 100억 달러 줄이고 주택담보채권 매입은 50억 달러 줄일 것이라는 것인데 연준이 이러한 속도를 유지하면 2022년 6월까지 매월 150억 달러씩 테이퍼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전망의 변화가 정당화된다면 이러한 테이퍼링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연준 성명서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바로 이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이 대체로 일시적인 요소를 반영해서 올랐다. Inflation is elevated, largely reflecting transitory factors라고 진술했는데 연준이 이번 성명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대체적으로 일시적이라고 기대되는 요소들에 의해서 반영해서 올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Inflation is elevated, largely reflecting factors that are expected to be transitory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도 제시했습니다. 팬데믹과 경제 재개와 관련된 수급 불균형이 일부 부문에서 상당한 가격 상승에 기여했다. Supply and demand imbalances related to the pandemic and the reopening of the economy have contributed to sizable price increases in some sectors.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을 시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테이퍼링은 긴축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금리 인상에 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으나 한국은 연준의 금리 인상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연준의 금리 조정 폭은 항상 시장의 예측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realinvestmentadvice.com은 2019년 12월 달에 2.25%에서 2.5%에 있었던 연방기금 금리가 75 베이시스 포인트 즉 0.75%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까지 연방기금 금리는 시장의 예상보다 1.50% 낮은 제로에 가깝게 거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준이 항상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수량으로 보여줍니다. 시장은 2022년부터 연방기금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 인상을 심지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을 과대평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 거래자들은 항상 연준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그래프는 연준 기금금리 선물 시장이 연준의 금리 조정 폭을 지속적으로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위 그래프에서 이 녹색 영역 있죠. 이 녹색 영역에 있는 점선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예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영역의 점선은 실제로 연준이 단행한 금리 인하를 보여줍니다. 이 붉은색 영역은 연준이 실제로 단행한 금리 인하 영역입니다. 위의 그래프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의미있게 변경할 때마다 시장은 항상 연준의 금리 변경 의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위 그래프에서 이 점선은 시장이 평균적으로 금리 인하를 1% 과소평가했지만 지난 3번의 금리 인하 주기 동안에 때때로 실제 금리는 2% 이상 낮았음을 보여줍니다. 시장은 평균적으로 약 35bp, 0.35%의 금리 인상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연방기금 선물 시장은 2022년 8월까지 25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과 연말까지 두 차례 인상을 100% 확률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2023년에 2번의 추가 인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연준의 대대적인 금리 인상으로 미국과 글로벌 주식시장은 폭락을 거듭하고 초우량 종목과 ETF가 200일 이동평균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상위 0.1%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율구독료와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